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매번 같은 에너지로 같은 방식으로만 치료하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 본인이 열심히 다녔는데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진료실에서 진짜 자주 듣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시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받는 방법이 틀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오늘 그 얘기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모 효과 못 보셨다고 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당신의 제모는 틀렸습니다. 저희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 제모 샷수 줄여서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내 병원 차리면 좋은 장비로 제대로 싸주겠다고. 오늘 그 얘기 기반으로 제대로 된 제모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털의 성장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회차만 채우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의 털이 다 같은 상태가 아닌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털은 한창 자라나고 있고 어떤 털은 쉬고 있고 어떤 털은 빠질 준비를 하거든요. 레이저는 지금 활발하게 자라는 털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술로 모든 털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보통은 4에서 6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간격은 어떻게 보통 잡나요? 보통은 권장 주기에 맞춰서 진행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날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전 시술 후에 털이 얼마나 줄었는지, 피부 반응은 어땠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차트 기록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내 피부와 털 상태에 맞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제모는 권장 주기와 경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레이저가 주로 검은색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멜라닌이 있습니다.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은 출력을 높이면 피부까지 반응해서 화상이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출력을 낮추면 모근까지 레이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가 색소 치료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피부에 멜라닌을 좀 치료하거나 그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는 제모 장비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의 레이저 파장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색소들도 많기 때문에 색소 치료에도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부 톤, 털 굵기, 부위별 특성을 다 보고 출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위마다도 또 다르게 하는 건가요? 네, 부위마다도 완전히 다르게 들어갑니다. 겨드랑이랑 인중이랑 다리가 다 달라서 털 굵기도 다르고 피부도 다 달라요. 그걸 무시하고 똑같은 출력으로 다 쏘면 어떤 데는 화상 위험이 생기고 어떤 데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차트에 매 회차 기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 회차 기록 없이 제모를 진행하게 된다면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매번 같은 에너지로 같은 방식으로만 치료하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 본인이 열심히 다녔는데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샷수 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제대로 쏘지도 않고 회차만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차보다 기록이랑 출력 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술에 들어갈 때 제모를 받으시는 분께 이전 시술을 받고 나서 모낭염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제모가 되는 정도는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할지 출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낭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약도 처방드려서 후 관리도 되게끔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제모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제모를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깔끔해지고 깨끗한 느낌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모낭염도 올라오고 염증도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깨끗해지는 느낌이 더뎌서 만족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문진이 제모 시술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제모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를 쓰는가입니다.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는 제모 레이저의 기준이 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모 레이저 장비 중에 가장 출력값이 정확하고 고른 에너지 값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정확한 레이저 에너지 출력값이나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타입에 맞는 정확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모 시술에 대한 레이저 기록을 차팅하는가입니다. 이전 시술 레이저 에너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기존에 받았던 레이저 에너지 토대로 출력값의 변화를 주면서 레이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레이저 받았던 것에 대한 차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시술 직후에는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때 사우나나 강한 스크럽이나 강한 자외선은 피해줘야 합니다. 색소 침착이 바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되게 올라갑니다. 햇볕도 안 보고 집에서 그냥 좀 쉬는 게 나을까요? 일상생활 정도는 괜찮은데 대신 자외선 차단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고 보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레이저 반응도 약해지고 회복도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시술 전날엔 면도만 하고 오세요. 왁싱이나 털 뽑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레이저가 모근에 반응하는 건데 털을 뽑게 되면 모근이 없어지잖아요. 레이저가 반응할 게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날에는 털을 뽑는다거나 왁싱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핵심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모 효과 없는 이유 3가지. 털 성장 주기 무시, 피부 타입 무시한 출력, 기록 없는 반복 시술이에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병원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